자, 기계 관련 자격증 공부할 때 중요한 점은 힘을 알고, 그 다음에 일을 알고, 동력 알고, 차례대로 이거 한다고 그랬죠? 힘을 연상할 때 로켓 똥구멍에서 불 뿜는 거. 그 다음에 일을 떠올리려면은 손수레 뒤에서 어때요? 천연사 두 명이 양쪽에서 밀고 가는 거. 힘이 똑같더라도 한쪽에서는 손만 대고 가고 이렇게 힘 안 쓰면 어때요? 일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수레는 앞으로 나가지만 힘을 써서 일정한 거리를 밀고 가요. 공격이라고 하는 경우는 하루에 나무 한 짐씩 하는 거. 일하는 양은 똑같은데 그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다르냐. 강호동이라는 천하장사와 코미디언 힘없이 여기 호리호리한 백만씨 아시죠? 두 분이 나무 한 짐씩을 했다. 시합을 했다. 그럼 누가 이겨요? 강호동이가 이기죠. 그런데 시간으로 따지면은 강호동이가 이길 수가 있지만 누가 일을 많이 했냐로 하면 똑같아요. 왜? 나무 한 짐씩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일한 양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보는 거죠.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어디에서? 공장에서. 그래서 공업적인 효율, 공업적인 능률, 공률이라고 해요. 일의 공률. 알겠죠? 그것을 공력의 개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일단 개념을 잡고 나면 그걸 끝나면은 안 돼요. 이걸 응용하고 있는 기술 자격증에서 기본적인 공학에서 기초공학에서 뭘 이렇게 뽑아내고 있느냐 그걸 봐야겠죠? 힘이나 중량은 개념이 같은데 힘, 중량 들어가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일과 열은 같은 에너지인데 이게 들어가는 말들이 많이 있죠. 먼저 힘, 중량 들어간 거 이제까지 수업했던 압력 됐죠? 압력 어떻게 해요? 압력은 밑에 면적이 얼마큼 있는데 위에서 무거운 중량으로 얼마큼 누르더라. 그래서 단위 모양이 중량 나누기 면적. 중량과 힘이 같은 개념이니까 힘 나누기 면적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중량은 중량끼리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뭔가 숫자를 쓰는 거죠. 측정을 해본 거죠. 중량끼리 비교하려면 항상 비교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죠? 기준을 뭘로? 뚜부처럼 똑같이 부피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크기 자체를 겉으로 봤을 때 크기 자체 부피를 똑같이 나무도 썰고 쇠도 썰고 뚜부도 썰고 뭐 기타 등등 썰고 이렇게 뚜부처럼 똑같은 크기로 썰어서 저울을 재보면 중량이 비교가 되겠죠. 무게가 그러겠죠. 그래서 비중량은 단위 모양이 다 일정하죠. 중량 나누기 뭘로 돼 있어요? 부피 즉 챙자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되셨나요? 이걸 만약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 최적 나누기 중량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최적이 비교가 돼버려요. 그러면 비최적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위쪽에 쓰여진 것이 항상 비교가 된다. 밑에는 기준이고. 그러면 중량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비중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과 부피 곱한 보일의 법칙이 한번 등장했죠. 단위를 정리하면 결국에는 일량의 단위, 에너지 단위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에너지 쪽으로 풀이를 하지 않더라도 실린더 속에 기체를 넣고 위에 피스톤을 눌렀을 때 압력을 2배로 세게 누르면 부피는 반절로 준다. 압력을 3배로 세게 누르면 부피는 3분의 1로 준다. 그래서 압력이 커지는 만큼 반대로 부피는 쫄아들죠. 이게 3배면 이건 3분의 1, 이게 4배면 이게 4분의 1, 이게 5배면 이게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압력과 부피를 곱해버리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결국에는 매한가지 똑같아져요. 그래서 일정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실험을 해서 관찰을 하고 측정을 하고 해서 발표낸 사람 누구? 보일 알겠죠? 압력과 부피는 곱하면 일정해집니다. 영어로 굳이 기호를 안 썼어요. 여러분이 굳이 영어로 기호 자체를 안 외워도 돼요. 왜? 그건 단위가 아니에요. 기호는 아시겠죠? 네. 예, 익숙치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앞부일을 그렇게 외워도 돼요. 기호라는 건 의미가 없어. 앞부일 이렇게 해도 돼요. 앞부일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우리나라 선행이니까 다 한글로 써도 상관없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으면 해동이 안 되겠죠. 세동량 자손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P 압력 프레저 P 부피는 볼륨 V 쓰는 것이고 일정하다 콘스탄트 C 영어로 쓴 것 뿐이에요. 예? 우리나라 말은 그냥 압력 부피 일정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오면 두 번째 개념 일에 해당되는 거. 일을 하면 열이 난다고 그랬죠? 네. 일을 하면 열이 난다. 그래서 일은
힘 곱하기 거리. 힘을 써서 거리를 밀고 가야 돼. 또는 힘과 중량이 같은 개념이니까 중량을 일정한 거리 끌어당겨. 이런 것을 다 일이라고 그래요. 그 일을 하면은 일이 나온다. 누가 측정했어요? 줄이라는 과학자가. 1kgF 중량 나가는 것을 1m 끌어당기면은 열량을 427분의 1kcal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했어요. 1년 만에 측정? 안 했어요. 2년 만에 측정? 안 했어요. 10수년 걸렸어요, 그게. 알겠죠? 만약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굳이 저걸 이해까지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격증 공부하는데 10수년 걸리는 거예요. 저거 한 대목만. 그러니까 암기해야 돼. 왜? 그분이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실험을 해서 장치를 만들어서 측정을 해서 재본 것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연관된 개념은 기초공학은 바로 등장하는 열량입니다. 어제 수업 정리했던 건 열량의 정의, 뜻 정리했었죠. 열량이 도대체 뭐예요? 열이 뭐예요? 도대체? 기억이 안 됐네. 열받네. 그렇죠. 사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평정심이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물질의 상태도 변화시키고 또 뭐예요? 온도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열만 있으면 상태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 열만 있으면 온도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열을 넣어주면 온도가 올라가고 열을 빼버리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열을 넣어버리면 상태가 녹아버리거나 기체가 되고 열을 빼버리면 액체로 다시 돼버리거나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알겠죠? 네, 이런 것을 열이라고 합니다. 열의 성질이죠. 알겠죠? 이게 열의 정의, 열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열은 어떠한 성질들을 지니고 있냐? 무조건 뜨거운 데서 무조건 찬 데로 흘러가는 성질이 있다. 뜨거운 데서 찬 데로. 방금 이야기했던 뜨거운 데 찬 데는 온도예요. 온도. 열이 흘러가는 것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많고 적고 필요 없습니다. 먼저 나중 필요 없습니다. 온도가 뜨겁냐? 온도가 차냐? 근데 갑자기 온도가 등장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열량이라고 하는 그 양, 열의 양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어저께 정리했죠? 열량을 구할 때는 양, 비열, 온도차 세 가지 요소가 곱해지면 열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또 전달되는 열량을 구할 때는 양, 비, 온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면적, 열 전달률, 온도차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면적, 열 전달률, 온도차는 뭐예요? 냄비 같은 거 밑에서 불을 뗄 때 얼마나 열이 많이 전달될 것이냐 계산해 보면은 냄비 밑바닥의 면적, 즉 불이 닿고 있는 면적, 그런 열이 전달되는 면적이라고 해서 전열 면적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열 면적, 열이 전달되는 면적. 전열 면적이 얼마나 넓은가. 그러니까 물을 끓일 때도 밑바닥이 넓은 냄비가 물이 빨리 끓어요. 알겠죠? 면적이 넓은 거, 좁은 것보다. 두 번째, 열 전달률. 알루미늄 재질이냐, 주철 재질이냐, 뚝배기 재질이냐, 기타 등등이냐에 따라서 열이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요. 아시겠죠? 각 재료마다 열 전달을 시키는 속도가 달라요. 그런 것을 재료 고유의 열 전달률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 전달률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차. 뜨겁고 차갑고 온도차가 많이 날수록 열이 많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면적, 전달률, 온도차. 암기는 면전온. 또 뭐예요? 열량은 양비온에서 구하거나 면전온, 면적이죠. 면적. 열 전달률이죠. 온도차. 이렇게 해서 구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간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열이 흘러가는 모양, 형태, 스텝을 어떻게 바꿔 이렇게 전달이 되냐 이야기했죠?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고체에서 고체로 전달되는 거. 이 고체가 이쪽에 달궈지면 그대로 고체 내부를 타고 이쪽까지 전달되는 거. 이거 뭐예요? 전도. 그 다음에 유체, 액체나 기체가 직접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 자체가 직접 어떤 열을 먹으면 물체 자체가 움직이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대류. 고체에서 전달할 때 고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전도. 자체적으로 자기가 움직이면서 직접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대류. 전도나 대류 형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열이 전달이 돼요? 태양에서 지구로 전달되는 거죠. 빛의 형태로, 다이렉트로 직접 전달되는 이게 뭐예요? 이건 복사. 이 세 가지 형태밖에 없다. 특별히
전도와 대류가 중복되게 전도 대류 전도 대류 전도 대류 이렇게 반복되면서 열이 축축축축 빠져나가는 것을 열통과 또는 열관류 관통에서 흘러간다. 그래서 열관류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등장한 용어들이 나왔어요. 온도, 비열, 잠깐 비쳤는데 비열의 뜻은 했죠. 비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비열 했잖아요. 비열. 맞죠? 비열? 참 비열하는 거야. 날씨가 이래 더운데 아이스크림 혼자만 먹고 짝꿍은 죽이라고. 그 비열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열량을 어쩐다?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비교. 열량을 비교하니까 당연히 이후에 단위가 뭐가 나와야 돼요? 열량이 나오겠고요. 그쵸? 왜? 위쪽의 단위가 어떻게 된다? 위쪽의 단위가 비교해보는 단위다. 그랬죠? 그리고 밑에는 뭐가 나온다? 기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열량을 비교하는데 무턱대고 비교하냐? 그게 아니고 뭔 열량을 비교하는데 무슨 열량을 어떤 열량을 비교해야 돼요? 뭐 할 때 쓰는 열량이에요? 어떤 물질을 일정하게 질량을 잘라 똑같이 재가지고 알았죠? 그 다음에 온도도 올릴 때 어떤 것은 많이 올리고 어떤 것은 쬐까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온도를 똑같이 올려봐요. 똑같이 올려봐.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감안을 하면은 열량 단위 킬로칼로리 이렇게 되고요. 몇 킬로칼로리씩 들어간지는 측정을 해봐야겠죠. 질량은 한 몇 킬로그램씩 잘라? 1킬로그램씩 잘라. 온도는 몇 도씩? 1도씩. 아시겠나요? 그런데 밑에는 일자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돼지고기 가격표 보면 알아요. 돼지고기 가격표가 자 10,000원이라고 했죠? 아 여기는 저렴해요. 10,000원. 항상 10,000원. 나중에 진짜 물가가 푹 떨어지면 그때는 낮춰주고요. 물가가 올랐을 때에 비례해서 10,000원. 그래놓고 뭐예요? 그냥 근이죠. 왜 밑에가 일자 안 써줘도 한근이란 거 알잖아요. 생략되어 있는 거죠? 맞죠? 여기가 마찬가지죠. 1kg 1도씩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면 열량 단위가 이거 하나이겠느냐 말이죠. 킬로칼로리 아니에요. 작은 것도 있죠. 뭐예요? 그냥 칼로리. 킬로자 안 붙은 거. 알겠죠? 킬로자 붙어 있으면은 1000이라는 뜻이에요. 킬로칼로리면 칼로리 1000배라는 뜻이에요. 그냥 칼로리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도 킬로자 띈 것도 있어요. 뭐예요? 그람. 알겠죠? 온도는 그대로. 도시를 1000분의 1로 쪼갤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요거나 똑같다 는 말은 뭐냐면은요. 위에 킬로 있고 밑에 킬로 있으면 결국 위아래 같은 거 있으면 약분해도 되죠. 약분하면 똑같은 이 모양이 되죠. 그렇죠? 자, 이 비열은요. 비열은 측정합니다. 비열은 어떻게 한다고?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어떤 물질을 1kg 또 1도씩 올라갈 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 아시겠죠? 네. 측정을 해서 재봐요. 측정. 자 보면은 물의 비열이 있고요. 얼음의 비열이 있고요. 알겠죠? 수증기의 비열이 있고요. 수증기 상태. 공기의 비열이 있어요. 알겠죠? 공기의 비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세부적으로 수증기가 어떻고 공기가 어떻고 공기가 진짜 건조한 공기냐 수증기가 습기가 포함되어 있는 눅눅한 공기냐 거기까지 막 깊숙하게 막 들어가면은 상당히 골치 아프대요. 알겠죠? 네, 골치 아프죠. 원래 습기가 포함되어 있는 공기는 별도로 계산돼야 돼요. 그렇게까지 아주 세세하게 계산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공조공학이라고 그래요. 공조공학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는데 일반적인 가스나 에너지나 냉동공학 정도에서는 그냥 하나로 딱 해놓고 측정을 해서 사용합니다. 알겠죠? 대략 보면은 물비열은 얼마냐?
1kg은 1도씨 올릴 때 1kcal씩 들어가. 근데 사실은 물은 이렇게 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 1kg을 1도 올릴 때 들어가는 열이 있을 텐데 그것을 1kcal라고 부르자 하고 킬로칼로리 원래 열량 단위 정할 때 그렇게 정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쩌냐?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물보다 덜 들어가냐 더 들어가냐. 알겠죠? 얼음을 재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얼음은 1kg 1도씨 올리는데 0.5kcal밖에 안 들어가요. 얼음도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한다고 그랬죠? 남극에서 펌으로 썰어낸 얼음은 영하 40도예요, 평균. 거의 기온이 영하 40도가 평균이니까. 그렇죠? 네. 얼음도 온도가 있어요. 가정용 냉장고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봤자 영하 8도, 10도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폐성냉도 영하 40도 안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수증기 비율은 0.441kcal/kg 도시를 사용하는 자기 직종이 있고요. 아니다. 0.446이다. 이걸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 두 종류를 사용을 하는데요. 공조에서는 0.441, 0.44. 에너지 관리 쪽에서는 0.441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합니다. 비슷한데 소수점 세 번째 자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뭔가 사유가 있겠죠. 공기비열을 측정하면 대략 0.24 정도 돼요. 0.24kcal. 아시겠죠? 자, 요것은 지금 숫자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그러는데 아따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왜 모르죠? 암기가 안 돼서. 왜 암기가 안 됐죠? 처음이니까. 그러면 이건 이해해야 돼? 아니죠.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측정해본 것이니까. 여러분이 직접 재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나중에 정밀한 계측기로 재도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똑같이 나오는데 정밀한 계측기로 재보기 전까지는, 측정하기 전까지는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네. 측정해봅니다. 측정해본 값이라 남이 과학자들이 측정해놓은 것이라 일단 익숙해지려면 반복을 자꾸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참. 그러면 진짜 어렵겠다. 그래도 두 가지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뭐냐? 물비열, 얼음비열. 물하고 얼음비열은 지금 당장 혹시 냉동을 공부하면은 냉동은 열을 뺏어서 차갑게 만들거나 얼음을 얼리는 거죠. 네. 냉동도 용도나 목적 그리고 그 온도의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데 뉘앙스를 냉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차갑게 한다, 차다 이런 뜻인데 그 뒷글자가 다 달라져요. 알겠죠? 먼저 냉방, 방을 차갑게 한다는 거예요. 방. 실내 공기를 차갑게. 그럼 무조건 차갑게 하느냐? 에? 겨울 멋쟁이 얼어 죽은 것처럼 타짜에 나온 것처럼 냉동고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얼려 죽이는 거 있잖아요. 바둑판판 뒤다가 에? 서할 문제 너 풀 때까지 이거 열쇠 안 끌어줘 하고 닫아놓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냉방이란 말은 사람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온도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범위예요. 그러면 냉장자부터 장이부터 장. 냉장이 아니야.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저장. 장. 누구를 저장해? 사람을? 그건 식인종이죠. 그건 식인종이야. 식품을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저장하면은 사람이 식품이니까 식인종이라니까. 그게 아니고 야채를 저장하거나 뭐야? 고기를 저장하거나.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것은 고기는 상온에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숙성하기 위해서. 맞죠? 네. 그렇잖아요. 더 고기가 육질이 부들부들해요. 그 다음에 야채는 얼리면은 어때요? 얼리면 썩어버려요. 네. 얼렸다 녹으면 야채는 다 썩어버립니다. 세포가 그 세포 벽이 파괴가 되면서 왜?
야채 속에 있던 그 세포 속에 있던 그 물기 수분이 어때요? 얼면은 제가 어저께 얼면은 물이 어쩐다고 그랬어요. 쫄아든다고 늘어난다고. 늘어나. 그러니까 파삭파삭파삭. 아시겠죠? 세포벽이 다 터져버리는 거죠. 터지는 거예요. 야채가 싹 어때요? 세포질이 싹 파괴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야채는 얼었다 먹으면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품질이 변화하면서 썩기 시작하면서 독소가 생겨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밭에서 추수시기를 놓쳤다거나 갑자기 기상이변에서 서리가 따라앉았어요. 그럼 서리를 확 맞아가지고 냉해를 입었어. 야채가 얼었다는 거죠. 배추가 얼었다는 거죠. 근데 날씨가 풀렸어.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걷어서 먹었어. 독소가 생겼기 때문에 식중독 걸리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대장금 드라마를 보시면 합니다. 왜 갑자기 농사 짓는 농부들이 왜 어느 일정 마을이 어때요? 서리가 갑자기 내리는데 배추를 걷어서 국 끓였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다 배탈 났어요. 원인이 뭐냐? 배추 때문에. 왜? 서리 맞은 거 먹었어. 서리가 한참 맞았어. 완전히 얼었어. 녹았어. 그걸 먹었어. 알았죠? 대장금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과학적으로 사기쳐서 드라마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작가가 그것도 신경 많이 썼다. 저 냉동 공부한 양반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응?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봐도 자꾸 그것을 어떤 공학적인 측면에서 맞춰봐가지고 저게 맞니 틀리니 뭐 과학적인 뭐 오류니 아니 이거 직업병인 것 같아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저도 그걸 느낍니다. 보면은 저게 맞다 틀리다 그것만 보고 있어. 그리고 이제 똑같이 식품을 저장해도 이 0도 이하로 얼려서 하는 거 그것은 냉동이라고 그래요. 앞에 붙자 냉동자고 냉동 식품 이렇게 하죠. 식품을 얼리는 걸 냉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식품 빼고 물만 얼리는 건 뭐라고 하냐? 냉동이라고 안 해요. 제빙 그래요. 뭐라고? 제빙. 제조한다. 만든다. 빙. 얼음을 만든다. 제빙의 기본 원칙도 있어요. 얼음을 잘 만들어야 돼. 얼음 어떻게? 잘 만든다. 이 잘 만든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품질이 좋게 만드는 걸 뜻해요. 얼음도 품질이 있어요. 얼음은 투명할수록 품질이 좋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얼음은 물을 얼리는 거기 때문에 물속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속에 산소가 녹아있다거나 기포나 녹아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다 속에 탄산가스 녹아있는데 눈에 보여요? 빡 병 다 닫아놓으면? 안 보이죠. 그거 보이면 안경에 뭐가 안 닦은 거예요. 눈앞에 뭐가 낀 거예요? 안습. 네, 안경에 습기 낀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물을 얼리면요, 그 수중에 녹아있는 용존가스, 녹아있는 상태로, 용해된 상태로 존재하는 가스, 산소 이런 것들이 물속에 갇혀서 얼음이 뿌옇게 보여요. 뿌옇게 보이죠? 그래서 물을 1차 한번 끓인다거나, 끓여서 그 기포가 성분이 싹 날아가게. 사이다 어때요? 따뜻하게 끓여버리면 탄산가 싹 날아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날아가게 해서 그 물을 식혀서 얼린다. 옛날 다방의 주방장들이 그거 잘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다방에서 나오는 네이커피는 얼음이 완전 투명해요. 주방장들이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서 그렇게 하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끓인 물을 식혀갖고 얼리면은 투명하게 되더라. 이걸 하는 거죠. 근데 물속에서 얼렸을 때 이 투명도가 가장 유지가 잘 되는 게 마이너스 7도예요. 얼음은 원래 제품은 마이너스 7도로 만들어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러나 혹시 제빙에 관련된 회사에 가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생산할 때는 영하 7도로 생산을 안 해요. 영하 9도로 생산해요. 그게 좋아요. 왜? 공장에서 얼음을 출하하잖아요. 판매소까지. 여름철로 옮기잖아요. 주로. 여름철은 날씨가 덥잖아요. 가는 동안에 얼음에 비열이 있으니까 열을 빨아들여서 얼음 온도가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예비해서 한 1, 2도 정도 낮게 생산을 하는 거예요. 영하 9도 정도로. 아시겠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 영하 9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빙 용량, 제빙 성능 이런 거 계산할 때, 냉동 능력 계산할 때 등장하는 수치들이에요. 알겠죠? 갑자기 왜 저 숫자가 튀어나왔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면 안 돼.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무튼 비열은 이렇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클리어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오는 이제 온도라고 하는 거. 예, 비열 다음에 이제 온도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필기해 보세요.